여러분, 스카이 학생들은 GPT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40만 조회수를 받은 고대생이 GPT로 공부하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은 4달 전까진 AI를 제대로 써본 적도 없었는데 지금은 GPT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AI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못할 꿀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생명공학부에 재학 중인 백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GPT로 수업 전에 예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여기 슬라이드를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하고 여기서 GPT한테 바로 업로드를 해줘요. 근데 가끔 여기 아무래도 슬라이드 내용이 다 영어다 보니까 영어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 페이지가 뭐에 관련된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여기 있는 그림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을 때는 여기 GPT에서 얘기하는 설명 중에서 첫 번째 문단만 보고 들어가고는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테니까 내가 오늘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틀을 짜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PT를 통해서 예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전에 수업 자료를 GPT한테 다 주고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수업 중에 필기한 것도 GPT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손필기도 되게 느리고 이제 교수님은 말씀이 빠르시고 이러다 보니까 놓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놓치거나 혹은 잘못 필기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GPT한테 도움을 받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캡처를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필기 부분만 캡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을 보내면 라고 해서 업로드를 하면 얘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수업 중에 했던 필기를 다시 봤을 때의 문제점 중 하나가 보통 키워드로만 필기를 해놓잖아요.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게 키워드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로마토그래피에 뭐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뭐 제가 베이선 사이즈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만 보면 뭘 한다는 거지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GPT에 입력해서 설명을 보면 아 사이즈에 기반해서 분리한다는 말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제가 까먹고 있었던 설명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GPT가 내가 손글씨로 필기한 거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예쁘게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호라고 해야 할까요? 좀 제 안에서 구조화시킨 느낌으로 필기를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pH가 내려가고 뭐 염의 농도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필기한 것들도 다 알아보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빠르게 필기를 해야 되니까 주로 키워드 위주로 적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걸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비교적 간단한 내용으로 가져왔는데 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제 기억을 못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필기를 하다 보면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GPT로 방법이 있나요? 아, 그럼요. 특히 저희 전공 특성상 뭔가 복잡한 질병 이름이나 뭐 미생물 이름 같은 게 나올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영어고 잘 쓰지 않는 단어다 보니까 스펠링이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역시 손필기를 캡처해서 보내주면 아, 여기 스펠링 틀렸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화면을 같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는 중간에 쓰면서 뭔가 확신이 없어서 물음표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물음표 쳐둔 거를 또 이제 부분적으로 캡처를 하고 GPT가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또 전체적으로 캡처를 해서 보냅니다. 뭐 GPT한테 쓸 때 그렇게 친절하게 안 써줘도 되더라고요. 뭐 라고만 물어봐도 얘가 알아서 이 부분을 찾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진짜 전공이나 과목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감탄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필기를 중간에 다 적지 못한 것도 GPT가 알아서 채워준다고 하던데 그거는 뭔가요? 이거를 들을 때 중간에 이거 which 다음에 물결물결 표시되어 있는 게 제가 이 부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C해서 보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은지, 뭐가 들어가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왜 그게 들어가는지도 알려주나요? 네, 제가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 빈칸에 그 단어가 왜 들어가?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와, 거의 교수님처럼 설명을 해주네요. 네, 사실 교수님보다 더 좋죠. 아유, 우리 교수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GPT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영어로 된 강의가 정말 많아요.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하지 않거나 잘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일단 들리는 대로 한국어로 써놓습니다. 경우에는 제가 듣다가 말아서 하이퍼센 하고 그냥 물음표를 써놨어요. 한국어로 이렇게 쓰고 이게 어떤 단어인지 알고 싶으면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해준 다음에 GPT에 물어봅니다. 하이퍼센? 이 뭐야? 단어를 잘 못 들었어. 이 단어를 잘 못 들었어를 적어주는 이유는 적어야 하는 말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잘 못 적었다라는 거를 GPT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항상 이 말을 꼭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GPT가 바로 이렇게 하이퍼 센시티비티인데 내가 잘못 적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손필기도 인식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복잡한 그림 같은 것도 얘가 인식하고 알려주나요? 아, 네, 그렇더라고요. 되게 똑똑해서 저도 놀랐던 부분인데 복잡한 그림만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캡처를 해서 GPT한테 보냅니다. 사실 GPT가 졸업장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네. 복잡한 것도 된다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말라리아의 생애 주기를 다룬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1번 과정, 2번 과정 있는 것들을 GPT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GPT만 있어도 진짜 모든 종류의 공부를 다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그렇다면 GPT를 사용하면서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아직은 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좀 거짓된 정보가 섞여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리고 수업 후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전공 공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애초에 교수님 설명을 잘 듣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활용을 해야 얘가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다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본인의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놓는 게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GPT 이전에 애초에 수업을 잘 듣고 애초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런 GPT가 얘기하는 정보를 좀 더 분별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점을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시대에 뒤처진 것 같아서 걱정된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이 AI 도입 초기고 지금 시작해도 선두주자입니다. AI에 관심을 갖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 해도 여러분은 한 발 내디딘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디면서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실천만이 변화를 만들고 실천했다면 이미 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GPT로 들어가서 나도 GPT로 공부할 거야 라고 입력해 보세요.